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어제 이어가지고 우리가 꼭 앞으로 잘 이렇게 지켜봐야 할 가수를 몇 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분들은 이제 요 근래에 최근에 굉장히 이제 유명해지고 또 이 가요 프로그램, 경연 프로그램 통해 가지고 이제 아주 좀 떴죠. 사실은 알려졌지만은 더 좀 지켜봐야 되겠고, 그리고 이들이 왜 앞으로 우리나라의 가요계에 큰 이바지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기대가 되는 그런 가수 몇 명을 좀 소개하고 싶어서 제가 오늘 방송을 시작합니다. 물론 이제 미스트롯이라는 것이 제일 먼저 우리 가요 프로그램, 경연 프로그램을 하면서 송가인이라든가 송자라든가 뭐 아주 유명한 가수들이 많이 나왔지만, 또 이제 그 뒤에 이어서 미스터 트롯에서 해가지고 임영웅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영탁이라든가 장민호 뭐 이런 가수들이, 이희재, 좋은 가수들이 많이 나왔죠. 요즘에 걔들이 이렇게 나오고 나서 저는 이게 평생 이렇게 가요사를 이렇게 지켜보면서 우리 가요의 그 역사가 굉장히 풍성해진 것 같아요. 그 젊은 애들이 많이 나오니까는 기존 가수들하고 이렇게 어울려가지고 아주 우리 가요계를 풍성하지 않겠나. 그래서 참 기쁜 소식인데, 그 중에서도 저는 특별히 이 두 사람을 좀 소개하고 싶어요. 뭐 물론 잘하는 가수는 이제 다 여러분 알겠지만은, 특히 이제 오늘 집중적으로 김호중이라는 그 가수를 저는 아주 참 높게 평가하거든요. 그래서 발전 가능성도 무궁무진하고, 또 기본 그 가수가 인기가 있었던 것은 살아오는 과정이 좀 어려웠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 김호중의 내용은 다 아시는 거니까는 설명은 안 하겠어요. 그런 관계 속에서 잘 성장해가지고 또 이렇게 가요계에 데뷔를 하고, 그리고 특별히 김호중이는 그 우리 성악 정통을 했기 때문에 더 특이한 그런 어떤 가요의 장르가 개발되지 않겠나 싶어서 이 아이를 저는 지켜보고 있습니다. 특히 김호중이는 여러분들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되게 이제 성악하는 사람들이, 정통 성악하는 사람들이 트로트를 했을 때 뭐가 어렵겠나, 그냥 입 하나 가지고 그 소리가 그 소리지고 뭐 그냥 트로트 부르면 되지 뭐 어렵겠냐 그러지만은, 여러분 가만히 연구해 보면은 이 트로트는 트로트하고 정통 이 클래식하고 뭐가 다르냐면 발성 기관이 전혀 다릅니다. 노래를 하는 발성 방법이 같은 입으로 나오는 것 같지만은 그 자체가 근본적으로 틀리기 때문에 이 정통 클래식 하던 사람들이 트로트 한다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되게 이제 다른 거보다는 이제 발성 기관 쪽인데, 되게 우리 트로트 가요는 어떻게 발성하냐 하면은 되게 이 목청에서 이 얼굴에 비강, 코 밑에 있는 울림통을 울려가지고 되게 가슴과 코와 요 머리 두강, 두성 쪽에 이런 걸 믹스해가지고 이제 그 노래를 부르죠. 예를 들어 실내에서 하면 여러분 잘 아시는 뭐 이런 진성의 말 보릿고개 같으면야, 아이야 뛰지 마라 배 꺼질라 이렇게 부르지만은, 성악적으로 하게 되면요, 성악 발성은 되게 온 몸을 울려서 성대리지만은 전체 몸을 울려서 울림통을 이 배에다가 호흡을 깊이 넣고 횡격막 쪽에다가 발성을 해서, 되게 오페라라든가 정통 클래식 하는 사람들은 마이크 없이 되게 공연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트로트 가수들은 마이크를 통해서 증폭기를 통해 가지고 에쿼라이저를 통해 가지고 음색을 많이 만들어내기도 하고, 그러니까 요 목소리가 작아도 충분히 효과를 낼 수 있지만은, 정통 클래식 하는 사람들은 그런 마이크를 안 이용하는 방법으로 발성을 익혔기 때문에 울림통 자체가 크고 나오는 볼륨이 사이즈가 큽니다. 만일 아까 같이 보릿고개를 한다면요, 아이야 이렇게 트로트를 부른다면 클래식 하는 사람들은요,
아, 아이야, 뛰지 마라. 배 꺼질라. 이렇게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가요 같은 것은 이 목소리와 가지고 이 비강을 올려가지고 간드러지게 해서 해야지만은 감정 표현이라든가 또는 그 노래를 맛깔스럽게 들을 수 있는데 정통 클래식을 하게 되면요 울림통은 크고 소리는 커 보일지 모르지만은요 감정 표현이 영 안 되거든 잘 안 되거든 말 반감이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합창음악에서도 마찬가지지만은 요즘에 그런 것이 많이 이론이 제기가 되고 있어요. 소리를 곱게 맑게 이렇게 클래식으로 발성하게 되면은 그 자연적인 발성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거부가 된다. 그래서 이제 이 성악하는 사람들이 이 트로트 하게 되면 그런 트로트 맛이 안 난다. 그런데 우리 김호중이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 타고난 어떤 그런 이제 발성도 있었지만은 독일에 가가지고 교육받고 와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이런 클래식 무대에도 많이 쓰다가 이번에 이 미스터 트롯에 적응해가지고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지만 제일 먼저 부른 노래 태클을 걸지 마 같은 거 이런 노래를 바로 클래식 하는 사람들이 가요 부르는 건 절대 쉽지 않거든요. 근데 김호중이는 타고난 발성에다가 어떤 노력을 해가지고 물론 처음에는 트로트 맛이 좀 가미가 됐지만은 가미가 잘 안 됐지만은 점점 하면서 이가 테크닉도 늘고 이래가지고 굉장히 아주 인기도 많이 걸고 심사위원들도 호평을 받는 것이 결국은 이 김호중이는 결국은 트로트화하는 것이 작업이 어려웠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생각해 보면요, 되게 락하는 사람들이 트로트 하면 변절자를 하듯이 정통 클래식을 하던 그 자부심이 있었는데 대중적인 이 트로트 한다는 것이 내가 볼 때 절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김호중이는 워낙 무대 쓰는 걸 좋아하고 남에게 노래 들려주는 걸 좋아했기 때문에 또 자기가 어려운 세월을 살았기 때문에 아마 노래로서 국민을 위로하고 싶었던 그런 착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과감하게 그 모든 걸 내려놓고 이 트로트계에 이렇게 입문을 하게 돼서 이번에 물론 그 전체 탑 세븐에 들어갔지만은 이제 5위를 했었죠. 근데 이제 제가 이런 방송을 통해서 이제 얘기하는 것은 그 김호중이가 이렇게 이제 막 이제 부각이 되고 뜨고 하니까는 또 거기에는 보면 한 명이 안티맨들이 있잖아요. 아 그래가지고 한때 뭐 도박 썰이니 뭐 돈을 뭐 횡령했다는 또 이런 과거에 오래전에 이야기를 들춰내가지고 또 끌어내리기를 하는 거야. 저는 되게 예술하는 사람들 이런 예능가들이 탤런트나 뭐 가수들이 감정에 아주 예민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막그 악플을 보고 나서 혹시 더 극단적인 행동을 하면 어떻게 하나 전 그게 염려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면 되겠습니까? 우리 이런 참 정말 일세기 하나 나올까 말까 이런 유명한 가수들은 우리가 그걸 좀 아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참 이렇게 자꾸 위해주고 오래 박수 쳐주고 이래가지고 저는 그 김호중이 그 노래 중에서 그 아주 참 그런 가사의 내용이 있더라고요. 왜 나만 홀로 당하는 고난이라도 슬퍼하지 마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하는 그런 이제 기독교 찬송가 계통의 이제 노래를 제가 유튜브에서 들었는데 정말 김호중이가 그런 노래 자신의 노래와 같이 자신이 이제 힘을 내서 잘 이겨내리라고 좀 믿고 또 우리 많은 국민들은 이 김호중이를 잘 아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지금 전통 클래식에서 크로스오버, 그러니까 가요 쪽으로 가는 그 과정이 아마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이 김호중이가 이제 LP 음반도 좀 냈으면 좋겠는데 지금 이 CD가 나왔으니까는 좀 LP 음반 제작하는 업자에서 꼭 좀 LP 좀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걸 안 들으면은 더 좋지 않겠는가 싶어서. 근데 하여튼 이 김호중이는 그렇게 귀한 가수니까는 여러분 잘 우리가 이렇게 길러내고 지켜봐주고 박수 쳐줘가지고
정말 우리 국민들에게 힘을 내게 할 수 있는 그런 가수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김여중이를 좀 여러분 많이 아껴주시고 또 박수 쳐주심으로 해가지고 얘가 좀 대성할 수 있도록 아마 저는 미래에 한 5년 10년 있다가 이 김어중이가 정말 우리 가요계의 큰 거목이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한 사람 더 하고 싶은데 여러분 이찬원이라고 있죠. 잔또배기. 이찬원이는 얘도 울산 출신인데 많은 가수 중에 있지만 얘는 기본적으로 교육을 안 받았지만은 어릴 때서부터 그 가요에 아주 특이한 재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거는 교육받아서 생긴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저는 그 어릴 때 전국 노래자랑이라든가 또는 스타킹 같은 데 나온 걸 어린 시절을 봤는데 이찬원이는 트로트의 천재입니다. 몸에 이 트로트 음악이 무슨 배어 있고 그냥 몸에 어쩌면 하늘에서 이렇게 트로트를 위해서 태어난 아이 같아요. 그리고 이찬원이는 아주 재능도 많고 쉽게 말하면 박학다식합니다. 나는 얼마 전에 그 야구 중계 같은 거 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또 어느 프로에 보니까는 어느 가수마다 우리나라의 트로트 가수들 있잖아요. 생년월일서부터 생일 뭐 무슨 고향 키 몸무게까지 다 외우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다방면에 얘가 재능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트로트도 그렇게 재능이 많은 상태에서 트로트를 하니까는 아주 맛깔스럽고 특히 그 중저음이 참 좋고 그 생김새도 아주 트로트적으로 아주 귀엽게 생겼고 사랑스럽게 생겼고 그래서 우리 김호중이하고 이찬원이 같은 경우는 그 외에 뭐 임영웅이나 다른 가수들은 그러면 뭐 이미 잘하고 있는 건 다 아시니까는 이 이찬원이하고 김호중이는 참 우리가 지켜봐야 될 가수가 아니겠는가. 전 개인적으로 앞으로 발전이 더 많을 가수가 이 두 사람이 아니겠는가 싶어서 오늘은 이 두 사람을 소개했는데 우리 이 사람들 LP가 나올 때까지 한번 좀 기다려봤으면 참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방송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